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경이로움으로, 인간이 쌓아올린 문명으로, 시간을 견디고 역사를 품어온 인류의 자산. 우리는 그것을 세계유산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땅의 또 다른 유산들이 세계유산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흔, 기억을 품은 도시. 피란수도 부산유산은 이제 20세기, 그러니까 근대기에 형성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죠. 도시는 인류가 함께 기억할 역사가 됩니다. 미소의 사상적인 어떤 갈등 속에서 파생된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형성된 유산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세계유산의 중심에 섭니다. 세계와 함께 나누는 우리의 유산. 제도를 통해서 유산을 관리하는 모범국가로서 다른 나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시선도 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의 한국 개최는 단순한 국제회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켜켜이 쌓인 시간, 수많은 세대를 거쳐 지켜온 기억. 이제 그 이야기가 세계와 만나려 합니다. 우리가 품어온 유산들, 인류가 함께 기억할 이름으로 K-헤리티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문명은 사라져도 그 가치는 남습니다. 한 시대의 정신과 인류의 지혜가 담긴 위대한 유산들. 세계 곳곳의 유산들은 국경을 넘어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그 유산의 미래를 논의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다음 세대에 남길 것인가? 세계의 시선이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가 세계유산위원회입니다. 197개국에서 약 3천 이상의 이제 세계인들이 들어오는 거고 회의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1988년에 유네스코 협약에 가입한 이후로 3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 개최하는 거라서 그 의미는 크고, 더 중요한 거는 세계를 리딩하는 국가로 바꿔줬다라는 게 또 큰 의미입니다. 2021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그 가치는 수많은 생명이 연결되는 생태계에 있습니다. 철새들에게 갯벌은 잠시 머무는 쉼터가 아닙니다.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소중한 터전이죠. 사람들에게 갯벌은 자연의 숨결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작은 생명 하나하나가 자연의 질서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땅. 갯벌은 우리에게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산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도 사운드 워킹, 이 바람을 느끼고 인공구조물이 최대한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인위적인 손길을 최소화하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채 살아 숨쉬고 있는 땅. 수많은 생명이 연결되는 이 생태계를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줄여서 OUV라고 하는데요.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 함은 어떤 유산이 탁월성도 있어야 되지만 인류 공통의
보편성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주감리. 끝없이 펼쳐진 갯벌에는 오랜 세월 이어진 자연과 인간의 무늬가 켜켜이 쌓여 있고 개발의 물결 속에서도 본래의 모습을 간직해 왔습니다. 고흥갯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환경 오염적인 요인이 좀 없다는 것이 아주 가장 특징이에요. 고흥은 어떤 공장지대도 없고 옛날 같은 자연 그대로 원시적인 그때 수백 년 동안에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해온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오랜 시간 갯벌은 어민들의 삶과 함께 해왔습니다.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삶의 터전. 지금 이 순간도 사람과 자연이 만들어온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한국의 갯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완전한 생태계를 향한 또 한 번의 도전이 시작되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2단계 등재를 통해 고흥, 여수, 무안, 서산이 더해지면 갯벌은 더욱 넓게 이어집니다. 하나의 유산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2021년 1단계 등재 당시에 IUCN은 등재를 권고하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4개 지역만으로는 갯벌 생태계 연결성과 완전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2단계에서 추가되는 지역들은 각각 중요한 생태적 특징을 가지면서 그 빈 고리를 채우는 뚜렷한 역할을 합니다. 14세기 동아시아 불교 문화가 꽃피웠던 곳, 양주 회암사지.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한때 수많은 승려들이 수행하던 거대한 왕실 사찰이었습니다. 남은 기단들이 그 시절의 번영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땅속에 묻혀있던 역사는 발굴과 연구를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세계 유산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발굴 조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됐던 2015년 이후에 저희가 세계유산적 가치를 이제 인지를 하고 자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 한 3번 정도의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2022년 7월에 잠정 목록으로 등재가 되었고요. 그 가치는 14세기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불교 선정 문화의 번영과 확산을 증명하는 탁월한 물적 증거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600여 년 전 조선의 수도 한양을 지키던 성곽.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도시를 감싸는 거대한 역사의 숨결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성벽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시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능선을 따라 이어진 돌들은 자연의 흐름을 따라 쌓아올린 포곡식 구조를 보여줍니다. 한양의 수도 성곽은 조선의 수도인 한양과 한양을 둘러싼 한양도성, 그리고 그것을 외곽에서 방어하는 북한산성, 그리고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잇는 연결성인 탕춘대성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조선 후기의 수도 방어 체계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은 수도를 지키기 위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사례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죠. 험준한 지형을 방어선으로 삼아 쌓아올린 북한산성. 북한산성은 유사시 왕과 백성 모두가 산성 안에 들어와 함께 버티며 수도를 지켜내는 산 위의 피란 도시 입보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서문을 지나 왕의 임시 거처인 행궁지로 이어지는 길.
이곳은 숙종의 발자취가 남은 숙종의 길인데요. 정자의 기와 한 장에도 빗물을 흘려보내는 누조 한 점에도 선조들의 세심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 개의 성곽을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가지고 하나의 수도를 방어하는 체계는 동시대의 중국이나 일본과는 전혀 다른 성곽 체계여 가지고 전 세계에서도 이런 독특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세계유산이고, 특히 전통적인 축석 방식을 그대로 계승하여서 나름 그 시대에 맞게 재창조했다는 그런 점이 아주 탁월한 보편적 가치입니다. 세계유산의 가치는 이제 한 지역, 한 나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국제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각국의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국제선언문 마련을 위한 회의. 세계유산의 보호와 활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매번 선언문이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47번의 회의에서 선언문이 채택된 것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독일 본,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중국 푸저우 등 일부 회의에 불과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부산 선언 채택을 통해 세계유산 분야의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부터 분쟁,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까지 난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부산 선언문 채택을 위한 마지막 조율. 각국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며 세계유산의 미래를 위한 국제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언문은 중요한 사안들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간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적으로 어떤 것을 소통하고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 선언문이 앞선 다른 선언문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 한 줄 신중하게 다듬어지는 선언문 초안. 세계유산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올해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던진 화두는 콜라보레이션, 협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세계유산이 전문가들만의 어려운 언어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연결된 이야기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내의 한 게임 개발사. 친숙한 캐릭터를 통해 대한민국의 세계유산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갯벌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철새들이 쉬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철새에 맞춰서 다양한 조류 쿠키들을 이렇게 하늘에 날아다니게 배치를 해서 좀 자연과 어우러지는 쿠키런의 세계관을 함께 녹여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 속에서 다시 구현되는 대한민국의 유산. 익숙한 유산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되며 우리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데요. 글로벌한 캐릭터와 콘텐츠는 유산을 만나는 또 하나의 창이 됩니다. 17개 유산을 그리기에 앞서 그 유산의 위험을 잘 표현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많이 고민했고요. 확실히 화해마을은 수많은 자료와 설정이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탈춤을 유산의 역사적 배경을 어떻게 친숙하게 표현할 것인가. 게임 아티스트들의 치열한 고민과 회의를 통해 새로운 해석이 더해집니다. 과거의 기록을 넘어 현재의 문화로 이어질 때 유산은 더욱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과거의 유산을 단순히 보존된 역사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과 문화 안에서 살아 숨쉬는 친근한 K-헤리티지 컨텐츠로 확장시키는 것. 그게 이번 협업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부산광역시. 1934년 동양 최초의 도개교로 만들어진 영도대교는 부산의 시간과 함께 해온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를 찾던 약속의 장소였죠. 영도다리 밑에서 만나자는 말은 피란민의 희망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 과정을 모두 거치면서 부산 시민들의 삶과 기억을 함께 해온 공간입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도로 위 차량과 보행이 잠시 멈추고 다리 양쪽이 통제됩니다. 영도대교의 도계 행사가 시작되는 순간 다리가 하늘로 솟구치면 그때 그 시절 가슴 졸이던 피란민들의 그리움도 함께 피어오릅니다. 오늘날 영도대교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동시에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행사로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피란민들의 재회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도대교를 도배함으로써 시민분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낸 삶. 전쟁이 남긴 상처와 그 속에서 변한 연대의 정신. 부산은 치열했던 생존의 기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딛고 삶을 이어간 사람들. 그 숭고한 기억이 도시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발생했던 후유증들, 100만 이상의 피란민, 또 수없이 많았던 사상자들, 심지어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유골들,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안았던,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그 시대의 부산이었고 피란 수도였습니다. 부산 아미동 비성마을. 경사진 산비탈을 따라 형성된 피란민촌인데요. 여기가 사실 한 2만 5천 평의 땅이 일본인 공동묘지였어요. 근데 묘지터지만 이제 피난 오신 분들은 너무 반가운 거죠. 과거 일본인 공동묘지였던 곳. 전쟁을 피해 몰려든 피난민들에게 묘지터는 절박한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던 비성마을은 우리 현대사의 아픈 단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7개의 집들이 피란생활 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렇게 비좋은 곳에도 살았다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교육의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비석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이. 죽음의 자리 위에 세워진 피란민들의 치열했던 삶은 도시의 또 다른 유산이죠. 여기도 이렇게 계단이나 벽들을 보면 한 사람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골목. 정말 넓은 비석들은 빨래 이 비좁은 공간이 당시 피란민들의 힘겨운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비좁돼 있는데 얼마만큼 비좁아야 하는데 저 속에서 9명, 10명 이렇게 살기도 했죠. 어르신들 말로는 다리 뻗고 자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할아버지들은 밖에 나와서 여름에는 잤다 그런 소리도 하시고. 이 마을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이 기억을 꺼냅니다. 전쟁도 적고 6.25도 적고 가구 찌고 돌아다니면서 힘겨웠던 하루하루였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끈질기게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골목마다 남아 있습니다. 비석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고 비석들은 쓸만한 거는 비석지 돌쟁이들이 와서 공짜로 다 들고 갔어요. 막 밀어가요. 집 짓고 살고 여 밑에 일본 사람들 매트인데 그 안에 매 안에 여기 송장이 가루가 들어가 있어도 그 위에 피란민들이 와 집 다 짓고 살았지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 유엔 기념공원. 전쟁의 비극을 넘어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잠든 이들의 희생은 대한민국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웠던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숭고한 기억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이 기억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남기고 다음 세대에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유엔 묘지를 포함한 피난수도 11개 장소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국제사회가 평화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후세 세대한테 물려주는 그런 의미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부산은 전쟁의 기억을 품은 도시를 넘어 세계유산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적인 무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세계유산의 미래를 책임질 국제사회의 논의가 펼쳐질 무대. 완벽한 개최를 위한 준비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들과 달리 등록 참가자가 참가하는 회의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한민국관이라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관을 선보이기 때문에 보안 및 일반 구역 구분이나 방문객의 출입 동선 관리가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1차 실사 이후에 수립된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실사단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회의장 동선부터 철저한 보안 체계,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할 전시 공간까지 유네스코 실사단의 마지막 점검이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유산의 가치를 세계와 함께 나눌 의미 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지난 10월부터 우리 준비기획단을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계유산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긍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유산을 마음껏 세계에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산은 과거의 유물로 머물지 않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에 닿았고 다시 우리의 손을 거쳐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약속이 됩니다. 함께 지키고 함께 나누는 인류의 자산. K-헤리티지가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